자, 현대문학 교재 20쪽, 21쪽 할게요.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고 문제 풀어보고 나서 제가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셨나요? 문제가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비문학 그 독해도 마찬가지지만 컨텐츠를 깊이 이해해보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항상 그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컨텐츠 봅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그린다. 이 세 줄에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화자가 뭐하고 있어? 화자가 집안에서 유리창문에 기대서 갖고 입김 불고 있어. 하는 거 있죠. 그럼 걔가 가만히 있나요? 싹 사라지나요? 사라지죠, 그죠? 또 불면 샥 퍼졌다가 샥 사라지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다그린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또는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입김을 뿌려서 사라지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뭐가 있어, 그지?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찬 것까지는 좋아, 객관적으로 보는데 슬프대. 이 뭔가 파다그리는 것을 뭔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차고 슬픈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한 발 더 가서 걔가 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입김하면 어떤 형상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 애를 차고 슬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싹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됐나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네,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것도 뻔한 겁니다, 그죠? 뭔가 이 사람은 그냥 입김을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지우고 또 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바깥은 지금 낮이다. 물론 그 차가운 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우면 뭐가 밀려온다고? 밤이 밀려온다고. 유리 창문에 새까만 밤 풍경이 들어온다는 거죠. 맞죠? 왜 이러고 있을까?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밖에 별이 탁 보일 거 아니야, 입김이 사라졌을 때. 그런데 이 별이 물을 먹으면 돼. 여기서 물이 워터링이 되고 있나요? 아니겠죠. 화자의 눈에 눈물이 만약에 고인다면 이 별이 어른어른하겠죠. 화자 울고 있네. 맞죠? 별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반짝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걸 박힌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이제 이 시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행위를 그냥 우리한테 시에 툭 던져놨어요. 많은 뭐를 단서들을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은 됐나요? 밤에 내가 혼자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예요. 홀로 유리를 닦아 혼자 있어서 외롭죠. 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황홀하대. 자, 외로움은 마이너스적인 정서. 맞죠? 부정적인 정서. 황홀함은 플러스적인 정서. 이게 병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감정을 하니까 그 유명한 역설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역설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자, 가볼까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고운 폐혈관이 찢어져?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날개가 붙은 이 바닥거리는 이 입김을 하면서 이 별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야, 너. 그런데 이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난 님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고흔은 고운을 말합니다. 조금 우리 추리를 더 해보면 물론 뒤에 자료도 있지만 폐혈관이 곱다, 약하다, 어리다. 어릴 때 폐혈관이 찢어서 죽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왜 우리 좀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고 별이 되고 새가 되고 이런 말들 있잖아, 그지? 네가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바다 그리는 게 새. 그리고 별. 네가 죽어가지고 산새가 되었다가 별이 되었구나. 다시 그러면 왜 외롭다? 네가 없어. 근데 왜 황홀하다? 내가 이 짓을 하는 일을 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을 지금 못 잊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냥 했겠지. 이게 뭐지? 파닥파닥 하는 게 죽은 자식이 떠올라.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하는데 갑자기 별이 보인 거지. 그냥 쟤가 됐구나. 별이 됐구나.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하는 짓이 뭐다? 외롭고도 황홀. 감동이 오죠, 그죠? 정지용 씨 대단해요. 우리나라에서 참 드문 경지를 이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외롭고 황홀한 이 역설도 있는데, 자, 제목이 뭐죠? 유리창이죠. 이 유리창은 투명해서 이 산새의 모양도 보여주고 별도 보여줘요. 즉 그리워하는 대상, 그 죽은 자식과 뭐도 되고 연결의 매개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곧 사라지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집안에 있고 실제 아이가 뭐 영혼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바깥 이 세계에 있는 거잖아, 그지? 나하고 아이를 뭐 했다? 단절도 시켜주죠. 그래서 이 유리 소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수능에 나올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내신 때는 많이 나와요. 저 소재의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그리워하는 대상 또는 그 죽은 아이와 화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매개체. 동시에 그 아이와 내가 다른 세계에 있음을 탁 부딪히잖아요, 그지?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 데, 그죠? 그런 의미로 단절의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봅시다. 컨텐츠 다 풀어버렸어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동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어른 그린다. 동사죠. 파다 그린다. 부딪히고 날려갔구나. 이게 시행마다 계속 나옵니다. 내가 시상 전개는 뭐라 그랬어요? 1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가는 거야, 그지? 그 과정에서 동적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쉽지 않죠. 1번 괜찮은데 1번 한 사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2번 봅시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했다. 자, 나는 인간이 분명해요, 그죠? 별, 밤하늘 이런 건 자연인데 나와 이 자연이 대비되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유한한데 너는 그렇게 무한하구나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잠시하고 있다. 만약에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니? 했으면 설의가 됐을 거야. 근데 갔구나. 이건 설의가 아니고 뭐죠? 무슨 탄? 영탄. 됐나요? 영탄적 어조라고 해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시간의 대비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의 대비는 한 두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초행 부분에 이를테면 아침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녁이 되면서 시간이 흐른 게 느껴져도 시간의 대비라고 살짝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앞부분은 과거의 이야기고 뒷부분은 현재인데 과거는 침울했지만 현재는 밝다. 또는 뒤집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의 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아니죠. 지금 온통 뭐야? 자식이 죽은 이유만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자식이가 행복하던 시간이 앞부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맞아요. 뭐죠? 너는 이까지는 돼요. 근데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 대상이 누군데? 죽은 아이인데 죽은 아이 비판하고 있나?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는 맞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너라고 하면 대부분 이 말이 나와요. 시에서 너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로 연결될 확률 70%. 됐나요? 네. 그냥 너를 단순히 부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1번 이해되셨나요? 그 답이 몇 번? 1번. 1번의 답 1번입니다. 지수야, 이해되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내가 국어 지존이잖아. 모르니? 대한민국에서 국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 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저 사람 왜 저러지? 자,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을 중심으로 위 시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재가 지닌 속성. 유리창에서 소재하면 뭐 탁 떠올라야 돼 이제? 유리. 그래. 유리가 떠올라야 돼. 그치? 유리가 떠오르면서 방금 말한 거지? 탁 떠올라야 돼. 이렇게 설명 없어도 알아야 돼 사실은. 유시는 작품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정지용 유리창 1은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두 가지 속성이죠. 그죠? 투명하니까 보여. 근데 막아. 이 말이죠. 통해 표현하고 있다. 즉 유리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을 때로는 단절시키게 한다. 집 내부와 집 외부. 맞나요? 네. 그리고 때로는 소통시키게 된다. 보이게 해준다. 심지어 창문을 열 때도 있죠. 그죠? 네. 그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을 형성하는데 관여 또는 기여하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럴 때 기억 어디 있노? 기억은 유리죠. 1번 유리의 어린 입김을 통해 화자와 너의 만남을 맺게 하기도 했죠. 그죠? 바닥거리고 보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그 다음 2번 화자가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만날 수는 없죠.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고. 맞죠? 차단성을 상징한다. 그 다음 3번 화자가 너로 인해 느끼는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리가 지닌 투명성이 아니라 차단성. 사실 이것도 아니죠. 왜? 죽어서 그렇지. 맞잖아. 너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 좀 유혹하는 문제인데 근데 오른쪽도 또 틀리게 해놨죠. 그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뭐죠? 자식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화자가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느끼는 것은 기억이 지닌 투명성과 차단성, 모순된 속성. 아까 그죠? 이 역설적인 상황하고 이 유리의 이중적 속성이 잘 매치가 돼요. 그래서 조금 훌륭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며 너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그래도 투명성이 있으니까 소통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3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다그린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입김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는 입김이 사라지는 건데 날개를 파닥거리는 새의 모습으로 형상한 거 맞죠? 비유 맞죠? 그렇죠? 예. 그 다음 2번 B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보아도 그 부분이네요. 유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그쵸? 왜 우리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며도 마찬가지야. 계속 기다리고 반복하면서 그리움이 너무 세다는 걸 우리한테 드러내는 거잖아. 그치? 괜찮고요. 그 다음에 C 물먹은 별 의도적으로 쉼표를 자주 사용하면서 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자, 의도적으로 쉼표 넣은 거 맞습니다. 넣은 거 맞는데 보통 의도적으로 쉼표 넣을 때는 거기서 포즈를 달라. 포즈 일시정지.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읽어달라. 그래서 좀 강조해달라. 이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요. 이해되셨나? 열거 할 때도 있지만 자 그런데 뒤에가 좀 이상해요. 지금 시적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 변화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황홀한 아니야. 이건 아주 역설적으로 한번 때린 거지. 그지? 계속 외로워요. 계속 그립고 정서 안 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정서 그것 때문에 변한 거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그 유명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화자의 모순된 심리. 그쵸? 없어서 너무 외로운데 저거라도 보면 네가 이렇게 기억됐겠죠. 그죠? 옛날 모습 기억되고 그래서 너무 또 황홀하고 근데 또 사라지니까 외롭고 어쨌든 그거다. 그죠? 그 다음에 산새 처럼 날아갔구나.
산셀은 화자의 곁을 떠난 작고 연약한 존재를 비유한 것으로 상실감을 형성한다. 새가 왜 세상에서 날아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 그 느낌으로. 됐나요? 상실감. 잘 표현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22쪽 펴보세요. 22쪽을 지금 마무리하세요. 네,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